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월 28일 금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끝나면 이제 앞으로 설 연휴인데요. 설 연휴에 다행히 반등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반등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장 초반에는 좀 하락을 하다가 바로 이제 말아 올리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늘 사실은 이런 양봉이 아니고 음봉에서 한 마이너스 2, 3%까지 또 떨어졌다가 한 장 막판에 말아 올려서 한 0% 보합 정도로 마감했으면, 사실은 설 연휴 끝나고 시초가가 조금 매수 타이밍,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별 종목이 아니고 어떤 지수 관점에서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오늘 그 미국 나스닥이 어제도 상승 후에 상승을 모두 반납하고 마감했지만, 저희 장중에 계속 상승을 하면서 좋은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보게 되시면은 오늘 SK케미칼 신저가 갱신을 한번 했고요. 12만 원으로. 그리고 장중에 12만 7천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12만 5,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SK케미칼 관련해가지고 갭 메꾸러 간다라고 맨날 주장했던 사람들 12만 원 이미 도달했죠. 그러니까 갭 다 메꾼 거네요.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근거 없는 사실은 안티들입니다. 차라리 팩트를 갖고 물적 분할을 SK 바이오사이언스를 했고, 그리고 어떤 운때가 맞아서 코로나 백신 위탁 생산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걸 분할을 한 후에 SK 멀티 유틸리티까지 분할을 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매수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 차라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이 12만원 갭을 메꾸러 간다, 결국에 메꿨죠. 그 사유가 지수가 하락을 해서 모든 종목이 떨어졌건 아니건 관계없이 그 사람들의 말은 이미 이제 컨펌, 이제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갭 메꿨기 때문에 그럼 이제 반등할 일만 남았네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거든요. 사실 이러고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월, 화, 수 나스닥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면 12만 원이 뭡니까? 10만 원까지 내려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은 사실은 듣지 마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SK 디스커버리, 그러니까 케미칼 SK 디스커버리를 상폐시킨다. 이제 회사를 다시 합병한다. 디스커버리와 케미칼과. 말이 안 됩니다. 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지주회사를 디스커버리로 이름 바꾸고 케미칼 사업하는 사업회사를 케미칼로 이제 분사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가습기 관련 살균제 관련 회사는 원래 회사가 디스커버리였기 때문에 디스커버리이고요. 케미칼은 신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합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SK 디스커버리는 이미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고, 케미칼뿐만 아니라 SK가스, D&D 여러 가지 그 하위 기업들을, 그리고 플라즈마 상장하기 전인 플라즈마까지 여러 가지 기업들을 갖고 있는 지주회사인데 굳이 뭐하러 다시 합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SK 케미칼의 지분이 제일 적습니다. 가스나 이런 회사들보다 SK 케미칼의 보유 지분이 제일 적기 때문에 합칠 이유가 없고요. 차라리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의 지분을 늘린다면 오히려 그거는 인정할 만한 그런 이슈들, 찌라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SK, 그러니까 최창원 회장, 부회장의 그 그룹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기업이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을 30 몇 프로, 38% 정도 소유하고 있고, 그 케미칼의 68%가 바이오사이언스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분율을 계산해 보면은 사실 지배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디스커버리 입장에서는 SK 케미칼이 친환경 사업을 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친환경적이고 넷제로에다가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하면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게 더 합리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이 4천 주를 매도했는데 금투가 지금 현재
5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기 전날에 일단은 우리나라 자산운용사 요 안다 자산운용이 그 기존의 메트리카 파트너스에서 한 얘기와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뭐 주주 서한을 송부했다라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일단은 이 내용을 보시면 배당 성향 증가, 메트리카 파트너스에서 했던 말이고요. 일부 매각도 했던 부분이고 신규 사업 투자는 이제 없습니다. 없었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한 부분은 보유 지분율 93,000주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오픈한 부분. 그래서 물적 분할 상장에 따른 주주 가치가 훼손됐고 회사 주주 가치 제고 방안과 장기적 성장 로드맵을 마련해라. 뭐 이런 내용들로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뭐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대부분 보시는 3프로TV에서도 물적 분할 이슈와 관련해서 LG화학, SK이노베이션, SK케미칼 이 세 개 기업을 언급을 하면서 특히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그 자산운용사가 주주 서한을 송부했다라는 코멘트까지 나오면서 사실은 이 물적 분할한 모 기업의 어떤 주가 가치가 많이 훼손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슈화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현재 SK케미칼이 제가 그때 한번 과거에 말씀드렸던 어떤 아주 근본적인 사업, 그러니까 돈을 계속 캐시플로우처럼 돈을 계속 모을 수 있는 신약 개발. 여기서 말하는 거 뭐 기넥신이나 뭐 이런 어떤 그냥 어떤 뭐 항암이나 이런 뇌질환 뇌 이런 신약 개발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약물을 갖고 재창출하는 그런 어떤 약품 관련된 그런 기술, 특히 AI로 이제 그 신약 개발을 이제 뽑아내서 그거를 상용화하는 그런 그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성과가 나오고 있다. 지금 신약 후보 물질 3건을 발굴했다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좀 이 하방 라인을 조금 지지해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봤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뭐 그런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 큰 주가의 반등은. 그리고 지금 보게 되시면은 뭐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다. 근데 사실은 제가 그 CFD 쪽을 이제 새롭게 공부하면서 분석하면서 CFD는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개인 투자자 중에서 전문 투자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레버리지를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매 수수료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10배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서 샀다면 1% 오르면 10% 먹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지분이 많다면 외국인으로 잡힐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이렇게 매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저는 크게 이제는 의미를 두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연기금은 명확하게 이제 의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과 연기금 그리고 단기 관점으로는 금투와 투신의 그런 어떤 매매 동향을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줄면서 외국인이 33,000주를 매수했고 금투가 4,000주, 연기금은 1,300주를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의 매수량은 거의 동일하고요. 매도량은 오히려 어제보다 절반 정도 줄었습니다. 공매도를 보게 되면은 오늘은 4.6%, 어제 같은 경우에 9.4% 나왔고요. 사실은 대차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서 좀 빨간불이 켜질 듯 했으나 어제 다시 대차 거래가 감소하면서 다시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늘 마감하고 오늘 대차 거래도 만약에 순감으로 바뀐다면 다시 77만 주대로 떨어진다면 다음 주 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밑골이 살짝 올린 그런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오히려 다음 주에 더 하락으로 작용할지는 사실은 우리나라 휴장인 설날 때 미국 증시가 어떨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은 오늘 34억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42억이니까요. 34억의 프로그램과 약 8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SK케미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한번 볼까요? 이제 그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요 인공지능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안당 운용과 요 표적. 근데 이제 바사 지분을 팔기에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바이오사이언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매각 후에 매각을 하면은 매각하고 매각 후에 운영 방식, 운영 경로, 네, 운영할 수 있는 그 투자 주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투자가 필요 없다. 왜냐면요, SK 바사 주주 매출로 4천억 확보했고요. 이걸로 SK 멀티 유틸리티 투자했습니다. 두 번째, SK 케미칼이 SK 바사를 매각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요, 지분을 팔면 해당 기업의 가치가 하락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굳이 할 이유가 없거든요. 네. 물론 지분 가치를, 그러니까 그 68%를 온전히 못 받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거를 받으려면은 SK케미칼이 자사주를 매입해서 어떤 자기의 지분율을 확보하거나, 아니면은 디스커버리가 SK케미칼의 지분을 확보하는 형태로 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방식으로 주주 가치를 이제 회복시켜야지, 바이오사이언스를 파는 건 사실은 너 죽고 나 죽자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투자 운용사들도 지분 매각을 이슈로 삼아서 SK케미칼에서 본인 회사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절대로 바이오사이언스 지분 매각이 어렵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현재는 바사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또 시가총액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팔아봐야 차라리 30만 원에 팔았어야죠. 팔 거였으면. 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지분 매각을 확보를 해야 되냐, 지분을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지분을 확보해야 되냐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SK 케미칼을 다트를 검색해 보면 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면은 디스커버리가 34%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 36%인데 그럼 결국에는 SK 디스커버리가 36%밖에 그 우호 지분이 없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여기 보면은 아마 국민연금공단이 8% 갖고 있고 그럼 42%예요. 거기에 지금 보면 소액주주의 보유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58%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소액주주들 막 80%, 소액주주의 소유 비율이 10%, 20%인 경우도 있고 20, 30%인 경우도 있고, 그래야만이 아무래도 어떤 그 시장이나 이런 어떤 그런 소위 단타꾼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소액주주의 비율도 높고 그 다음에 보유 주식도 많기 때문에 손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K케미칼이 본인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매각하는 게 아니고 디스커버리가 케미칼의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오늘은 일단은 뭐 반등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 미국장의 흐름에 따라서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고, 거기에다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노바백스의 FDA 승인이 계속 신청이 지연이 되면서 그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하시면서 좀 주식을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